합니다.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요. 이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ARS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 물론 이것도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시는 여론조사를 보면 이게 더 떨어지진 않았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하락세가 멈췄다고 보십니까? 지난 8일 예. 기자회견 하겠다라고 예. 해서 국민들이 좀 기대를 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아주 찐 보수층에서 예. 그래도 내가 찍은 대통령이 10%대로 떨어지면은 문제가 있다 어허. 해가지고 잠시 뭉쳐줬는데 결집을 했다 이거죠. 그렇죠. 지금 이러한 상황을 보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는 더 떨어진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지난주에는 제가 조금 올라갈 것이다 했는데 좀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예. 금요일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의원님께서 물론 정치 구단이시니까, 근데 요게 더 떨어진다라는 그 이유가 기자회견 때문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뭐 때문에, 결집 피로층이요? 뭐 때문에 더 떨어진다고 보시는 거죠? 떨어진 이유가 전부가 다 1번이 예. 김건희 여사 관계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런데 예. 저는 늘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대통령 선거, 어떤 선거에도 나오시지 않을 뿐이에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도에 대해서는 신경 끊어도 돼요. 그리고 지지도는 항상 흐름을, 여론조사는 보는 거니까 예. 지금은 하락세이지만은 잘 하셔야 된다고요. 예. 국민의 70~80%가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건 죽어도 안 한다 하면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 특검을 안 하니까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신데.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요렇게 여쭤볼게요.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텃밭인 TK요. TK에서도 과거 갤럽 2주 전에 19%로 떨어졌는데 조금 올랐어요. TK에서 18%였잖아요. 예. 요번에 조금 오른 것 같더라고요. 5%포인트 정도. 예. 지지도 그러니까 예. 8일날 기자회견 한다는 것을 예고했고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8일 것은 사실 반영이 안 됐죠. 반영이 안 됐죠. 그러니까 또 우리 지지층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에서 야 이렇게 뒀다가는 더 떨어져가지고 큰일 난다 하니까 뭉쳐준 것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저는 어떻게 됐든 대통령의 지지도가 10%대 이렇게 가는 것은 불행한 일이죠. 예. 지금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선거 치를 일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지지율에 그렇게 연연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하는데,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좀 너무 이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 더 중요한 것은 지난 11월 8일 지난주 금요일 날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17% 나왔잖아요. 그런데 차기 대통령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29%, 한동훈 14%가 나왔어요. 더블 스코어로 한동훈 대표가 떨어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지난 2년 반간 윤석열 정부 치하에서 계속되는 차기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에서 항상 1등을 했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한동훈 대표와 오차 범위 내에서 1등을 하더니 지금은 다 더블 스코어예요.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죽을 써서 17%를 하는데
차기 대통령 후보로 보수층에서 가장 유망한 한동훈 대표가 14%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중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국민 뜻대로 다 하겠다 해가지고 이 인적 쇄신, 개혁, 그리고 김건희 영부인에 대해서 조치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에게 상당한 기대를 가졌는데, 한동훈 대표는 꼭 무슨 일이 나면요 3일 있다가 나오든지 하루 있다가 나오든지 그래가지고 나와서 이번에는 8일 기자회견 후에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완전히 국민 뜻대로 국민 눈치를 보지 않고 윤석열 김건희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간동훈이다, 간만 보고 있다 하는데 14% 지지를 받아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때 얼마 전에 저희랑 인터뷰하실 때 의원님께서 땡감인 줄 알았더니 그래도 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글쎄요. 저는 요새 처음에는 다시 처음에는 덜 익어서 땡감으로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았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바른 얘기를 하고 특히 김건희 영부인에 대해서도 바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지지할 것이다 했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다시 윤석열 김건희한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배신의 프레임을 갖지 않고 국민 눈치도 윤석열 김건희 눈치도 보려고 하니까 간만 보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게 간동훈이다. 그래서 지지도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나쁜 지지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저는 지금 현재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만은 후보 못 됩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 맞는 말 아니에요? 잘 안 되면은 민주당과 협상해라. 그래서 저는 이 위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극복하고 이제 반환점을 돌았는데 앞으로도 2년 반간 대통령을 하시려면은 진짜 임기 단축 4년 중임 권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해서 6공화국을 청산하고 7공화국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런 대통령이 되든지, 안 그러면 민주당과 협상해서 거국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로 가겠어요? 과거 노태우 대통령이 임기 말에 위기가 오니까 거국 내각을 수립했잖아요. 그때 이제 김대중 총재를 모시고 제가 워싱턴에 가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저한테 노태우 대통령께 전화를 대라 해서 연락해가지고 노태우 대통령하고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각하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제 국가를 살립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홍준표 시장이 얘기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은 2년 반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 의원님 말씀은 한동훈 대표가 대선 후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지금같이 나가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지금 14일 날 우리 민주당 법사위에서 통과된 김건희 특검 안을 민주당이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대로 수사 범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명태균 씨와의 관계, 이 두 개로 축소해서 특검도 야당이 추천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다 수용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가 특검을 찬성해야 돼요. 그런데 무슨 뭐 특감 같은 말만 하면 되겠어요? 특감은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서도 반대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감히 누가 내 아내를 영부인을 할 수 있느냐, 이거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감 같은 소리 하다가 땡감 돼서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거국내각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통령도 인적 쇄신은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죠? 아니 그러니까 인적 쇄신 한다는데 예. 일부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얘기에 의하면은 트럼프처럼 충성파를 한다. 예.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한테 바른 말 하지 않고 능력이 아니라 충성하는 사람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집권 초도 아니고 이미 반환점을 넘긴, 정치학적으로 보면 레임덕이 된, 되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예. 윤석열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 가시면서 남미 페루로 가시잖아요. 페루. 예. 거기에 영부인 안 데리고 간다. 수행 안 시킨다. 예. 12월 말까지는 영부인 공식 행사가 없다. 이 대외 활동을 안 한다고 하는데 영부인은 사실 대외 활동은 해야 되는 거예요. G20의 모든 정상들이 동부인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만 혼자 딸라가서 그건 아닌 거예요. 사실 영부인이 해외 활동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명품점에 쇼핑했고 뭐 그 방문국 언론들이 영부인 좀 잘못한 것을 대서특필해서 고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있었지만은 영부인이 안 할 일은 대내 활동을 안 해야 돼요. 그런다는 G20에 가시고 진짜 영부인은 대내 활동을 안 해야 된다. 인사 개입하지 말고 정치 개입하지 말고 국정 개입하지 않는 것이 영부인이 할 일이지, 저는 잘못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보십시오.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아니 그래 대통령이 본래 골프를 친 게 이미 알려졌어요. 저한테도 그 얘기를 해서 아니 대통령이 골프 한번 치는 것이 뭐가 나쁘냐라고 했는데 그게 탄로라니까. 아 트럼프하고 정상회담한테 필요하니까 골프 연습한다? 그렇게 궁색한 변명을 하는 그런 대통령실, 저는 진짜 한심하다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불행은 그런 대통령실 수석 멤버들을 가지고 있는 게 불행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박 의원님이 보실 때 어떤 인물이 비서실장 같은 걸 그런 자리에 올라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 이재호 전 장관이 총리하고 정진석 비서실장 하면 좋겠다. 예. 이 얘기를 수십 차 방송에 나가서 했어요. 예.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모르시니까 이런 정치를 잘 아는 사람들이 고피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총리는 한덕수 총리가 하시지만은 정진석 비서실장도 말을 못하게 한대요.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돼도 마찬가지겠네요, 뭐. 대통령이 바뀌어야 돼요. 예. 그래서 지난 11월 8일 기자회견을 보고 이구동성으로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도 안 바뀌었다. 겉으로는 써준 대로 사과합니다 하고 고개 숙여놓고 그 다음에 일문일답 보세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기자 한 분이 지금 대통령이 사과했다는데 뭘 사과했습니까? 아니 그 신경질적 반응 내는 거 보세요. 이건 아니에요.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바뀌어야 제대로 가는 겁니다. 명태균 시공기만 하더라도
다 거짓말 아니에요.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간복이 딱 달라진 사람이 한동훈, 명태균인 거예요. 그 명태균 씨 말씀하시니까 그 구속 영장이 청구가 됐죠. 의원님께서는 예상하셨습니까? 그렇죠. 명태균 씨는 지금 현재 여러 혐의가 있으니까 가장 형량이 낮은 정치자금법으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더라고요. 예. 그게 그러면은 일종의 봐주기다 이 말씀이시죠? 검찰이라는 게 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신병 확보를 위해서 그것만 영장 청구를 하고 계속 수사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돼요. 그렇지만 꼬리를 잘 나가고 있다. 제가 보는 것은 자 보십시오. 개입한 것은 윤석열, 김건희 두 분 아니에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실패한 로비, 즉 기초단체장 두 분이 1억 2천씩 냈다. 공천 대가를 헌금을 명태균 씨한테 줬다. 이것은 실패했어요. 공천을 못 받았어요. 그런다고 하면은 공천을 못 받았는데 오히려 넘어갈 것은 퍼질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꼬리 잘라가고 있다. 그리고 11월 8일 대통령 기자회견도 보면은 다 거짓말이고 다 변명이고 다 자기 부인 감싸기 일을 했지만은 명태균 씨한테는 좋은 메시지를 던지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 육성이 나왔는데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니까 명태균도 그렇게 넘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두고 봐야 돼요. 절대 우리 신윤 교수님이 참 저명한 정치학자 아유, 별 말씀이래요. 그러시지만은 어떤 권력도 민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어떤 경제 정책도 경제도 시장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포항석이 나왔다 해도 시장에서 반응 안 해버리잖아요. 실패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원전 터키 했다 해도 아무 문제 반응이 없잖아요. 오히려 지금 보세요. 미국 증시가 저렇게 되고 우리 증시는 얼마나 폭락하고 있어요. 환율이요. 역대 처음 공식 환율이 1,400대가 넘었어요. 예. 뭐 오늘 그랬더라고요. 예. 이러면은 우리 경제가 됩니까? 민생 경제가?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좀 빠르다. 특검으로 하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국민은 탄핵하자. 끌어내려라. 이게 민심입니다.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탄핵이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뭔지 여쭤봐요. 아직은 예. 덜 익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분위기가요? 아니면 여태까지 튀어나온 사안들이? 아니 민심이 민심이 덜 익었어요. 지금 뭐 의원님께서는 국정원장도 지내셨으니까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뭐 녹취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뭐 또 뭐 이렇게 추가로 폭로나 뭐 파장 좀 일으킬 만한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이지만은 그렇게 핵심에 있지 못합니다. 잘 몰라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지금 2일 날도 그렇고 9일 날도 그렇고 장외 집회를 계속 하잖아요. 그죠? 민주당. 예.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뭐냐면 요번 주 그 16일 날인가 그때도 장외 집회를 하는데 그날이 논술 날인데 그 장외 집회 가지고 차 막히면 안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예, 그런 얘기 할 수 있지만은 지금 현재 네. 국가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고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네 분이 저렇게 요지부동이라고 하면은 국민과 함께 나서야죠. 그리고 민주당의 지금 장외 집회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 지난주일에는 지역에서 했어요. 저희도 예. 전남 목포에서 한 거예요. 각 그렇기 지역에서 때문에- 했군요. 예, 그러니까 분산됐는데 아하. 그러한 사람이 모였다 안 모였다 그렇게 구상유치한 카운트를 해서는 안 돼요. 예. 그러면은 전국에 다 모인 사람 다 해야죠. 그래서 물론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저도 안 올랐어요. 목포에서 했어요. 예. 예. 그 11월 15일 날 이제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이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게 한동훈 대표가 할 말은 못하고 예. 세상의 집권 여당 대표가 유죄가 되어야 된다, 중형을 줘야 된다 하는 사법부 간섭하는 그런 용어를 쓰는 것은 정치가 일천하였어도 그러지만은 박정희 전두환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법부는 검찰은 기소를 해서 싸웠지만은 예. 사법부는 법과 양심에 의거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도 얘기했어요. 의연하자. 1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찐윤 아니에요? 이런 네. 분도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유죄가 나와도 80만 원 벌금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잖아요. 저도 무죄가 되겠지만은 유죄가 되면 80만 원 정도 줘서 끝날 거다. 이렇게 봐요.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사법부의 판단을 봐야 되고 1심 아니에요. 그렇죠. 트럼프도 예. 결국 대법원에 가서 살아와가지고 대통령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헌법 정신대로 헌법대로 3심제가 돼서 최종 판결 나올 때까지는 무죄 최종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리고 특히 15일 선고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반민주적 발상이다. 독재적 발상이다. 역시 박정희 전두환 후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만일 말이에요. 이 피선거권 박탈형이 내려진다라고 가정하면 민주당의 대여 공세는 더 강화되겠죠? 그러한 가정을 가지고 예. 얘기할 필요 없다니까요. 아예 무죄가 나올 거니까. 아니, 무죄가 나오건 유죄가 나오건 예. 사법부의 결정은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심에 예. 불복을 한다고 하면은 항소하는 거고, 예. 상고하는 거고,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당연하죠. 예. 네, 그래서 검찰과는 유무죄를 가지고 싸우지만은 사법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섭하고, 아니 세상에 자기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자기 무죄 투쟁을 해서 데모하는 것은 봤지만은 아니 어떻게 집권 여당의 대표가 예. 너버 투맨이 예. 그 유죄주라고 중형주라고 떠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민주주의자가 아닙니다. 예. 독재자지.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